일을 하시고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온갖 괄시에도 입 꾹 다물고 독하다는 소리 들었던 안주인이 어머니께는 무장해제하며 품에 안겨 엉엉 울더라고요. 과부 마음 호래비가 안다고 남편 잃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두 분은 그 이후로 돈독하게 지내며 언니 동생하고 말까지 터놓으며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깥 어르신의 재산 중 많은 부분들이 여러 자식들에게 넘어갔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살고 있는 집은 안주인의 몫으로 남겨져 저희도 집에서 나가지 않게 될 수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안주인과 우리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울고 웃는 일에 대해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안주인에 대한 저희 남매의 호칭도 어머니의 허락하에 사모님이 아닌 이모가 되어버렸지요. 이모가 된 안주인은 저희를 친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밥벌이 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도 당장 등록금 문제도 있고 일찌감치 취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대학 합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 안주인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제 맘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너 첫 학기 등록금인데 아줌마가 대학 선물로 주는 거야. 너희 어머니 아시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너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하자. 절대 내색하지 말고 대학 등록금에 보태 쓰거라. 라고 제 주머니에 찔러 넣으시는데 저는 등록금이 거금이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주머니에 돈을 다시 빼고는 서둘러 돌려주었습니다.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모님. 아니, 이모가 저희에게 베푼 호의만으로도 충분해요. 대학 합격증 받은 걸로 위안이 되었고 어차피 공부보단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라며 안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제가 하도 고지식하게 한사코 돈을 안 받겠다고 하자 안주인은 기진맥진하며 마지막으로 돈을 쥐어준 뒤 화를 내었습니다. 좀 받으라고 녀석아. 나도 형편되니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야. 너희 어머니한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서. 너 이러는 거 사람 굉장히 무안하게 만드는 거다. 진짜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질도 지 아빠를 꼭 닮았다니까. 네? 그게 무슨... 저희 아빠를 아세요? 라고 묻자 갑자기 안주인은 난색을 표하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허나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 아빠를 어떻게 안다고. 방금 제가 저희 아빠를 꼭 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참 내가 언제. 너 꿈꿨니? 요새 고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헛것을 들은 것 같은데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아무튼 이 돈은 내게서 떠난 돈이고 네가 등록금에다 쓰든 어디다 쓰든 마음대로 해라. 난 바빠서 이만 가마. 사모님, 이모, 그래도 이거는... 안주인은 묘한 기운과 부담만을 잔뜩 제게 안겨준 채 자리를 떠났고 행여 그 이후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을까봐 피해 다니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주인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는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분인가? 동창분인가? 설마 어머니 만나기 전에 애인인가? 별별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려다 괜히 두 분 잘 지내시는데 제 말로 인해 삐그덕거릴까 싶어 입단속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주인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이 신경 쓰였지만 호기심을 잠재우고는 모른 척하고 살기로 했죠. 그러다 저는 군대 영장을 받게 되었고 군대에 가버리는 동안 시간이 지나니 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며 별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어머니와 안주인은 항상 같이 제 면회로 오곤 했는데 어느 날 안주인이 얼굴이 환해져서 무슨 좋은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조만간 딸이 하던 공부를 마무리 짓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큰 집에서 적적하니 외로웠을 텐데 그나마 피부치가 온다고 하니 좋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덩달아 기뻐하며 저도 얼른 훈련 잘 마치고 돌아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두 분의 든든한 응원을 받게 돼버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버렸고 한편으론 혼자 계신 어머니 곁에 좋은 친구분이 있어 주시니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주인의 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안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던지 제게 올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띄워주었어요. 아유, 희온이는 동생 닮아서 어찌나 성격이 좋은지 볼 때마다 며느리 삼고 싶다니까.
유학 갔다 와서 영어도 잘하고 직장도 전공 살려 좋은데 취직하고 마음씨도 착한 게 아주 예뻐 죽겠어. 나중에 우리 아들도 희온이 한번 꼭 봐봐라. 아마 첫눈에 반할지도 모를걸?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딸과 처음 마주쳤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었고 어머니 말씀대로 무척이나 예뻐 보여 괜시리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뇌리에 박힐 만큼 적극적이고 저돌적이었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어머니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 엄마 말 맞다나 핸섬하고 멋지네? 이제부터 잘 지내보자구. 라면서 들이대는데 적극적인 그녀의 태도에 연애 생초보인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까무잡잡하니 예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어 더 설렜습니다.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들었던지 스스럼 없이 저와 일부러 부딪힐 기회를 만드는 것처럼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 역시 기대하게 되며 이 설레는 감정을 누군가가 곤란하지 않다면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안주인은 마치 우리들의 만남이 잘 될 줄 알았다는 듯 기뻐하시며 팍팍 밀어주시더라고요. 점점 우리는 친해졌고 정말 머지않아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어머니에게로 다가와 생글생글 웃으며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미대를 간 동생에게 진로 상담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좋은 감정을 차곡차곡 잘 쌓다가 졸업 후 취직을 하자마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잘했고 배려심 깊은 싹싹한 그녀가 정말 좋았습니다. 기뻐하며 받아들인 그녀와 저는 두 어머니의 격려 아래 결혼식을 올렸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좀 미룬 후 양가 어머님들과 함께 각각의 아버님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뵈었는데 두 분 다 어쩐지 복잡해 보였습니다만 곧 발랄한 새 신부의 기운에 금방 분위기는 환기시켜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덕분에 그토록 동경했던 별채 옆에 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안주인이신 장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신혼방을 안방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나 말고 새로운 주인이 와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딸 행복하게 잘해주고 알콩달콩 잘 살아. 사위가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안아주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참 따뜻했습니다. 안방 앞에는 널찍한 테라스가 있었는데 덕분에 독립적인 공간이나 마찬가지여서 장모님과 함께 사는 합가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한 장모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장모님과 사돈이 된 이후로도 계속 집안에서 가사일을 도맡아 하셨고 장모님은 월급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자매 마냥 잘 지내고 하셨지만 어쨌든 돈이 오가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도 떨치지 못하고 계시니 아내도 매번 차려주시는 밥과 집안일에 불편해했고 안되겠다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장모님 밑에서 일하시는 건 그만두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이제 돈 벌고 있고 다른 일해주는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내랑 제가 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니들이 불편하면 불편했지. 나는 상관없다. 어차피 남은 빚들도 있고 함이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있으니 사돈이 굳이 그만두라 그러지 않음. 아깝게 다른 사람 쓰느니 차라리 계속 일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이구나. 요새 애들 말로 이만한 꿀 일자리가 어딨겠니? 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모님을 찾아가서 같은 말을 해보았습니다. 허나 장모님도 어머니와 뜻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어차피 이 일을 안 하신다면 다른 데 가서 일하셔서 돈 버실 텐데 그거보다야 차라리 사정 봐주고 월급 넉넉한 데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사위가 알진 모르지만 다른 데 가선 이렇게 돈 많이 주는 곳 없어. 어머니나 내가 서로 합의된 일이니 그냥 이건 어른들 뜻대로 하게 두어. 라고 일단락 지으셔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딸의 말도 통하질 않았습니다. 사돈이 되어서 더욱더 묘해진 관계는 가만히 보니
겉으로는 친했지만 속으로는 제각각의 꿍꿍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는데도 뭔가 해소되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의 심정이 왜 당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아내의 소리에 듣고 달려가니 생각지도 못한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놀라지 마. 절대로 놀라면 안 돼. 놀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 사진을 건네줄 테고, 안 그러면 씹어먹어 버릴 테니까 맘 단단히 먹고 봐봐. 알았지? 라며 특유의 말버릇으로 절 긴장하게 만드는데 아내는 침을 꼴깍 삼키고 제 기색을 살피고는 들고 있는 것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뭐야 이게? 이 사람들은 설마. 그건 바로 저희 신혼 침대 밑에서 나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다가 들어간 모양이었는데 낡은 그 사진 속에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젊은 시절에 저와 똑 닮아있는 아버지와 곁에 아내를 똑 닮아있는 장모님이 함께 언약식을 한 것 마냥 드레스를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버지가 과거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격에 맞지 않아 헤어지게 한 후 교사였던 저희 엄마를 선자리에서 소개해 결혼시켰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더불어 안주인 저희 장모님이 제 등록금을 건넸을 때 제 고지식하고 완고한 태도가 저희 아버지를 똑 닮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들어맞아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돼버려 아내가 부축하더라고요. 오마이갓을 외치는 아내를 보고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두 분이 아버지로 인해 생각한 그런 관계가 맞다면 참으로 꽁기한 사이일 테고, 아내와 저는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 상황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더랬죠. 결국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장모님과 따로 자리를 마련해 이야기를 듣도록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장모님은 마냥 해맑은 얼굴로 딸 내외랑 좋은 시간을 보내려다가 뜻밖의 저희의 얘기를 듣고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얌전히 피하려고 하시다가 딸의 답답함에 비롯된 다그침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고야 마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사실은 너희 엄마를 처음 알아본 것도 너희 아버지의 결혼식에 갔기 때문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웃고 있었던 게 아직까지 내 맘을 후비고 있단다. 헤어진 건 너희 할머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던 거지. 사랑했던 네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방황하다가 돈 때문에 하도 한이 맺혀서 결국 연세 드신 부잣집 양반 제 뒷자리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우리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죄인인 양 속죄하면서 살았단다. 그리고 전부터 알던 지인한테 10몇 년 만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단 얘기 들었고, 돈이 많이 급해 아등바등 살려던 너희 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어 때마침 우리 집으로 고용하게 되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를 왜 택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참 좋아서 딴에는 서글프더구나. 좋은 사람이라서 열등감에 질투도 났는데 너희 아버지 붕어빵인 너를 보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싶어 마음이 착잡해지고 말로는 못 다했지만 끙끙 앓았단다. 내가 복잡한 마음을 놔버리게 된 건 내 남편을 잃었을 때 너희 어머니가 위로해주면서부터였다. 겨우 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너희 아버지보다 더 정이 든 너희 어머니를 보며 이것도 다 내 업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에게 널 소개해서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 아마 이 사실은 너희 어머니도 지금쯤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기운이 빠지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도 이것까지는 예상은 못했던지 자유분방했던 여자가 새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여자들이 한 집에서 살다가 사돈까지 맺은 기막힌 사건이 되어버렸죠. 어머님들이 그런 갈등을 딛고 잘 살아나가고 있는 판국에 저희가 쌩 난리를 치며 집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묵고 살아가는 와중에 자식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도 참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제가 어머니께
자식으로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불편함에 가사 도우미 노릇은 제발 그만하라고 계속 당부드리니 그건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죠. 어차피 젊었을 적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니? 나도 젊었을 적 나 좋다는 남자 줄 섰고 이래봬도 연애 많이 하다 네 옛바랑 선자리에서 결혼한 건데 그래서 어쩌라고. 네 장모님이 아버지랑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 사이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 부적절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문제 삼는 게 웃기지 않겠니? 결혼 전에 있던 일은 묻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니? 우리 둘이 잘 지내지 못할 이유도 없고 네 장모님은 내 형제나 친척보다 내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죽어서도 갚지 못할 은혜의 빚을 졌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난 어찌 살았는지 눈앞이 깜깜하구나. 그러니 니들도 쓸데없는 건 잊고 묻도록 해라. 난 네 장모님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깐. 장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며 결국 혼자 집안일을 하시게 되셨고 간간히 저와 아내가 틈만 나면 장모님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서주시기도 하셨고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장모님께서는 동생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어머니는 그런 장모님과 제 아내에게 마땅히 신경 써주시며 더 잘해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어색해질 줄 알았건만 두 분의 사이는 생각보다 견고하셨고 가끔 여행이나 마실도 나다닐 정도로 잘 지내셔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한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틀어질 줄만 알았던 두 분은 어찌 보면 아버지로 인해 뜻밖의 인연이 되어 서로 동고동락하는 특별한 사이가 되셨고 대신 아버지에 대해선 함구한 채 모른 척하고 입 밖에 내지 않고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시고 잠시 쉬시다가 장모님의 투자 아래 학원을 차리셔서 전공을 살려 교구 자격증을 따 일하시고 계시고 장모님도 그게 좋아 보였던지 교육에 관해 열의를 갖고 공부하시고 계시네요. 함께 있으니 자매마냥 투닥거려도 언니 동생하며 사시는데 그 모습이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흡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두 분의 사이를 보고 일컫는 말 아닐까 싶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쯤 저 두 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기묘한 인연으로 만나 친구가 되시고 사돈으로서 가족이 되신 두 분의 우정을 위해 제 사연을 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